안녕하세요. 토익 좀 아는 언니 미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파트별로 공부하는 요령, 공부법과 좀 팁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파트 2가 의외로 점수 오르는 폭이 좀 낮아요. LC 중에서는 파트 2가 듣기 능력을 제일 많이 요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파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파트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틀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뒤에 스크립을 확인을 하시죠. 내가 틀린 문제에 안 들리는 단어, 모르는 단어를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덩어리째로 외우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What should I do if? What should I do if? 만약 이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죠? 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따로따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덩어리째로 What should I do if? What should I do if?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뒤에 문장이 붙어도 덩어리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귀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should I do if I'm late? What should I do if I'm late? 내가 늦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얘기죠. 혹은 What should I do if I have an inquiry? What should I do if I have an inquiry? 내가 질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앞부분을 덩어리째로 외우시면요. 뒤에 문장이 바뀌어도 공부하실 때 좀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파트 2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점수가 또 빨리빨리 안 올라요. 바로 여러분들이 틀리는 보기가 있죠. 틀린 보기의 오답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좀 교묘한 오답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When was the report written? When was the report written? 그 보고서가 언제 쓰여졌나요? 라고 물었는데 It would be tomorrow. It would be tomorrow. 그거 내일일 건데요.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하죠? 얘는 시제 불일치입니다. 시제가 불일치가 되는 경우는 오답으로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Did you attend the seminar yesterday? Did you attend the seminar yesterday? 라고 물었어요. 너 어제 세미나 참석했니? 자, 그런데 No, she couldn't make it. No, she couldn't make it. 자, make it이 참석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make it to 장소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데요. 아니, 걔 거기 참석 못했대. 그녀가 참석을 못했대. 이렇게 되면 그죠? 너 참석했어? 라고 물어봤으면 No, yes, I 뭐라 나와야 돼요. 내가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녀가 라고 나왔죠. 얘는 주어 불일치입니다. 언뜻 들으면 답인 것 같은데 잘 들으면 시제나 주어가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틀린 오답이 있다. 그러면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서 왜 오답인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파트 2에서 가장 큰 팁은 이거죠. 문장에서 나왔던 표현이 보기에서 또 들린다. 얘는 오답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Would you like some coffee?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 좀 드실래요? 라고 했는데 This copy machine is broken. This copy machine is broken. 이 복사기가 고장이 났는데요. coffee하고 copy하고 좀 뭔가 비슷하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나올 때도 거의 오답이고요. 유사 발음이 등장을 해도 오답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들렸던 것 같은데 하고 찍으시면 파트 2는 오답을 막 찍게 되실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요. LC 파트 3랑 4입니다. 파트 3, 4는요.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의외로 점수 올리기가 좀 쉬워요. 지켜주셔야 되는 거. 문제가 3문제씩 나오죠. 사이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 미리 문제를 읽고 키워드를 체크해 두시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그 방송이 나올 때 허공을 보시거나 눈을 감고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들으시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지켜야 될 거. 자, 세 번째는요. 문제를 푸신 다음에 스크립을 뒤에 보시잖아요. 독해하듯이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두세요. 이거는 꼭 지켜야 될 거예요. 문제 미리 읽기, 들으면서 문제 푸는 연습. 세 번째, 스크립을 갖다가 꼼꼼히 공부한다. 파트 3 같은 경우는요. 들으면서 문제를 풀 때 대충 답의 위치를 유추가 가능해요. 그 문제 1, 2, 3번 문제가 나오면 답의 위치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좀 비슷하게 나오는 흐름이 있는 데다가 문제에 남자가 혹은 여자가 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답을 걔가 얘기해줘요. 1번 문제에서 남자가 여행을 가는 목적, 그 남자가 얘기를 하고요. 3번 문제에서 여자가 대화하고 할 일, 그럼 여자가 후반부에서 답을 말해줍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남자가 여행 가는 목적, 3번 문제는 여자가 대화하고 하는 일이에요. 자, 남자. 야, 내가 다음 주에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가는데 혹시 가본 적 있니? 출장? 정답. 여자. 내가 작년에 휴가차 가족이랑 다녀왔는데 프랑스 파리 너무 좋더라.
남자. 잘됐다. 내가 아직 숙소를 정하지 못했는데 그 숙소에 대한 뭐 제안을 해줄 게 좀 있니? 여자. 그 어디더라? 루브르 박물관 옆에 있는 무슨 숙소가 괜찮던데 내가 널 위해서 한번 서치해봐 줄게. 자, 그러면 3번 문제는 뭐죠? 그 여자가 말을 했죠. 남자를 위해서 숙소를 알아봐 준다가 정답.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의 위치랑 지문이 나오는 위치가 좀 유사해요. 들으면서 바로바로 푸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속에 남자가 라는 말이 있으면 남자가 거의 대답을 얘기하고요. 여자가 라는 말이 있으면 여자가 거의 답을 말해줍니다. 주의하실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at is the man asked to do? What is the man? 남자가 is asked 요청을 받은 거죠. 수동태죠. 남자가 요청을 받았다. 뭐 하러 요청받았나? 그럼 답을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그렇죠. 답을 반대로 여자가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경우는 반대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상에서 남자, 여자란 말이 같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to do? 자, what does the man, 남자가, 동그라미, ask the woman, 여자로 화살표. 그래서 woman이 뭐 하라고 남자가 요청한 거예요. 그럼 누가 말하겠어요? 그죠? 항상 질문상에서 앞에 나온 애가 답을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요청한 거니까요. 또 주의하실 질문 세 번째가 있는데 작년 5월부터 토익에 파트 3에는 3인 대화가 추가가 됐어요. 남자나 여자가 이제 2명씩 나오고 반대 성별이 1명이 나올 때가 있는데 여자가 2명, 남자가 1명 나오면 여자 둘이 의견이 거의 비슷해요. 남자 2명, 여자 1명 나와도 남자들끼리 의견이 거의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질문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나오면 2명을 1명처럼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편합니다. 이런 3가지 질문만 좀 유의하시면 답의 위치를 대충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듣고 푸는 연습을 하시면 참 좋겠죠. 파트 4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파트 4 같은 경우는 내가 잘 틀리는 지문이 분명히 있어요. 유형이 있을 텐데 많이 틀리는 게 이제 일기예보랑 로컬 뉴스, 지역 뉴스랑 이런 게 좀 많이 틀리시는데 어떻게 구성이 비슷하냐면 광고글을 설명을 드릴게요. 광고글은 맨날 이렇게 시작해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의문문으로 물어봐요. 호기심 유발.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제품명이 나와요. 여기서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 제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모델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 RX 40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명이 아니라 모델명이 나올 때 뒤에 장점이 맨날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맨날 나오는 장점은요. light, 가볍고요. durable, 내구성이 강하고요. 오래가고요. 또 well designed,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요. reasonable, affordable, 가격이 되게 괜찮아요. 합리적이에요. 이제 맨날 나오는 장점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뭐 내가 신었을 때 편하다, easy to carry, 가지고 다니기 편하다, 뭐 이런 특징이 좀 나오면 이게 뭐 자전거인지 운동화인지 이런 건 거기서 캐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장점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프로모션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buy one get one free, 하나 사면 하나 공짜, buy one get one half price, 하나 사면 하나는 반값. 혹은 뭐 우리 동네에 사는 분들이면 free delivery 해드려요. $50 이상 구매하시면 free delivery 해드려요.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겠죠. 어떨 때 free delivery 해주느냐. 그거 듣고 푸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연락처가 나갑니다. 뭐 여기로 전화주세요. 홈페이지에서 뭘 더 볼 수 있어요. 팩스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뭐 메일, 이메일 쭉쭉 나오면 어떻게 구매할 수 있냐. 구매 방법이 또 나오겠죠. 로컬 뉴스 같은 경우는요. 라디오 방송이에요. 지역 뉴스인데 우리 동네 맨날 백화점을 세워요. 그 공사를 시작하는 날짜,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는 날짜, 그 다음에 여기가 그랜드 오프닝을 하겠죠. 오프닝에서 쇼핑객들이 쇼핑할 수 있는 날짜가 이제 2-3가지씩 나오면 또 문제가 나오겠죠. 언제부터 쇼핑 가능한지. 그 다음에 맨날 나오는 얘기가 이 백화점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뭐 부응을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이 백화점 생김으로써 우리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을 좀 뽑고 있습니다. 지원해주세요.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맨날 마지막 문제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라고 출제가 되는데 뭘 준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맨날 정답은 employment opportunity, job opportunity. 그러면 고용 기회겠죠. 아까 사람은 구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성이 거의 비슷하고요. 스토리가 이제 조금씩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파트 4에서 좀 잘 틀리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유형을 찾아서 한 5문제, 한 4문제만 푸셔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작년부터 이제 새로 들어간 유형이 맵을 보고 위치를 찾는 게 있잖아요. 내가 요게 약해요 그러면 전치사를 좀 정리를 해두시고 요 문제도 좀 한 4-5문제 푸시면 좀 많이 쉬워지실 건데요. 전치사는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옆에 있어요 라고 할 때는요, next to, 아니면 by, 아니면 beside, 뭐 옆에 있다, 맨날 나오는 표현이고요. 맞은편에 있어요 라고 할 때는 opposite, 혹은 across from도 맨날 나오고요. 아니면 뭐 사이에 있어요 할 때 between이라는 애가 나와요. 의외로 쉬운데 얘가 들으면서 찾는 게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네, RC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순서를 거꾸로 푸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해요. Part 7, 6, 5 이렇게 보시고요. 왜냐면 신토익으로 바뀌면서 시간이 엄청나게 타이트해졌어요. 마지막에 1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방송이 나오면 긴 지문을 집중해서 읽는 게 힘들기 때문에 거꾸로 푸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자, 시간을 이렇게 설정하세요. Part 7은 단일 지문도 25분, 연계 지문끼리 25분, Part 6가 9분, Part 5가 10분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고 푸시고요. 시험장에 실제로 가셔서는요, LC 끝나고 이제 RC 시작할 때 내가 시간을 계산해서 책상의 옆에 시간 이렇게 써두시면 내가 얼만큼 늦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연습하셨던 순서대로 푸시면 됩니다. Part 7은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는요, 시간 설정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데 한 문제당 50초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항수가 적으면 2문제, 많으면 5문제까지 있잖아요. 한 세트당. 2문제면 아까 50초, 100초, 그 5문항이면 250초면 4분 10초 이렇게 해서 제가 지문을 몇 개 붙여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간 설정을 할 수 있죠. 시간 설정해서 문제 푸는 거 꼭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2번째. 아티클 같은 기사 글이나 혹은 뭐 이제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 이름이 되게 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름 앞에 글자마다 약자로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이미 알렉산더 이런 이름이 나오면 JA 동그라미 해두시고 JA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편한데요.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위에 이메일 주소 옆에 뭐 제이미 알렉산더 이렇게 풀네임이 나와 있는데 지문에서 계속 제이미가 어쩌고 계속 제이미 얘기만 하다가 밑에 문제에서 알렉산더가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알렉산더가 누구지? 위에 제이미밖에 안 나왔는데 찾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래서 제일 위에 풀네임이 나오면 항상 키워드로 JA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읽으시는 게 문제에서 사람 찾을 때 좀 빠릅니다. 자, 다음 3번째. 새로 들어간 유형이 텍스트 메시지가 있죠. 문자 메시지인데요. 쉬울 것 같은데 어렵게 내려면 이게 충분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대화 중간이 이렇게 캡처돼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어려울 때가 있고 사람이 등장 인원 그 명수가 많아지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름 옆에 번호를 다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뭐 제이미 알렉산더 1번, 톰 브라운 나와요. 2번, 또 제이미 알렉산더 1번, 톰 브라운 2번, 뭐 베키 킴 3번. 그럼 총 3명의 대화구나 파악하기가 빠르고요. 대화 내용도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파트 7뿐 아니라 파트 3, 4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청 문제가 있어요. 얘가 무엇을 ask 했습니까? 라는 문제가 나오면 지문이나 듣기에서 무조건 please를 찾으세요. please가 들리면 거의 다 정답입니다. 요청 문제는 please가 정답.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파트 6 설명드릴게요. 가장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가 문장 삽입이에요. 이 문장 삽입 문제가 총 4문제가 세트죠. 마지막 문제에 나오면 그래도 좀 나아요. 대충 내용 파악이 된 상태에서 어디 들어갈지 넣으면 되니까. 근데 얘가 1번 문제에 나오면 난감해요. 지금 내용도 하나도 모르는데 어디 넣지? 이럴 땐 얘를 잠깐 제껴두시고 다른 문제를 먼저 푸시고 얘를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고요. 이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안에 대명사가 있어요. they라던가 them이라던가 it이라던가 거의 앞문장에 걔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보시면 좀 찾아 넣기가 약간 수월한 편입니다. 파트 5는요, 당연히 이제 문법 개념 정리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많이 푸시면 토익에 잘 나오는 문법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 파트 5에서 어휘가 오히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휘 문제를 공부하실 때는요, handle, 다루다, 처리하다, handle이라는 단어를 틀렸어요. 그러면 얘를 핸들 이렇게 얘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덩어리째로 아까 파트 2처럼 덩어리째로 그 문제에서 박스 처리해서 형광펜 칠하셔서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handle the issue, issue가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다 처리하다. 그럼 handle the issue를 통째로 외우셔야 다음에는요 핸들이 나오고 이슈가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같이 외우셔야지 얘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파트 5 같은 경우는 돌고 돌아요. 얘가 빈칸 나왔다가 잘 나오는 덩어리에서 얘가 빈칸 나왔다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덩어리째로 외우시는 게 어휘 점수를 빨리 올리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LC든 RC든 토익 공부하실 때는요 단어를 꾸준하게 하루에 뭐 50개씩 이렇게 좀 많이씩 외워주시면서 두 번째 문법에 근거해서 독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LC든 RC든 독해를 정확하게 하는 이 습관을 기르시고요. 세 번째, 문제를 진짜 많이 푸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실제처럼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실전 문제집도 나중에 풀어보시고 모의 토익이나 실전 토익을 실제로 좀 많이 접하시는 게 토익 점수 향상에 좀 많은 도움을 미칩니다. 자, 여기에 네 번째가 뭐죠? 제가 미리 1탄, 2탄, 3탄, 4탄에서 설명을 드렸던 요령을 아시면 좀 더 빨리 접근하실 수 있죠. 토익 준비하시는 분들 다들 빠른 시간 내에 고득점 낼 수 있으니까요. 화이팅 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